작년에도 진도 밀려서 못했다고 하더니. 이제 그럼 수면파 얘기를 할 건데, 수면파 이전에 프리의 급수? 제가 우리 수업에서는 가능한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을 법한 것들을 좀 많이 들여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좀 다시 기억을 해보라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개념을 배웠는데 그게 이런 데서 실제로 쓰인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풀이의 급수는 배웠어요? 공학 수학 때? 안 배웠나? 이거 배웠을 것 같은데, 풀이의 급수는. 대충 어떤 개념인지만 설명을 할게요. 일반적으로 풀이의 급수라고 하면은 어떤 주기성을 가진 함수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크기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함수들에 자주 써요. 다른 함수 막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같은 거에는 잘 안 써요.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배웠어요? 풀이의 급수는? 다행이네.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근데 풀이의 급수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함수가 이렇게 반복성이 있다거나 주기성이 있어 보인다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어떤 특정한 값을 중심으로 진동을 하고 있다면은 얘를 여러 개의 사인 함수들 혹은 코사인 함수들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충 이런 개념으로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맞나? 맞죠? 사인 함수만 더해요? 코사인도 있었지. 코사인이 근데 꼭 진폭이 얘랑 같을 필요 없어요. 같은 주기에 대해서. 그림 못 그리겠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너무 깊게 그리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 개의 사인, 서로 다른 주기의 사인,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어떤 의미의 파형이라고 해요. 파형. 이걸 나타낼 수 있다가 풀이의 급수의 기본 원리죠. 걔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우리 수업에서 다룰 건 아니고 이런 컨셉이다라는 거예요. 왜 얘가 중요하냐면은 이제 어떤 파동들, 우리 수업에서는 수면파겠죠. 어떤 수면파가 주어졌을 때 걔를 이렇게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수면파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풀이의 급수를 우리 여기에 풀이의 변환이라고도 하죠. 변환은 아니잖아요. 풀이의 급수. 풀이의 급수를 우리 수면파 문제에 도입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돼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가 남아요. 사인, 코사인 함수 합으로 수면파를 나타낸다는 게 결국에는 선형화를 한 거잖아요. 선형 문제로 바꾼 거잖아요. 어떤 복잡한 비선형적인 수면파가 있는데 걔를 여러분들이 각각 다룰 수 있는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들로 해서 그 사인과 코사인 함수들끼리 더하고 빼고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 10분쯤 전에 사인 함수 자체는 선형 함수 아니라고 했죠. 근데 사인 함수끼리 더하는 거는 그 사인 함수 입장에서 보면 걔는 선형화가 된 거예요. 서로 더하는 게.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헷갈리지 않아줬으면 한다라고 한 부분인데 각각의 사인, 코사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다루고 그 결과들을 서로 더하면 걔가 진짜 수면파가 나온다라는 게 여기 2장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인파만 제대로 분석을 하면은 임의의 사인 함수를 하나를 주고 걔가 이건 수면파에 요구되는 성질을 만족한다 라는 것만 확인을 하면은 그 뒤에는 뭐 사인 함수의 주기를 바꾸든 진폭을 바꾸든 그건 이제 여러분들 자유죠. 걔네들이 뭘 하든 간에 어차피 수면파의 성질은 계속 만족할 거고 그런 사인 함수들 여러 가지를 더해주면은 실제 파동을 우리가 비슷하게 모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 수업에서 시작을 할 건데 여기까지는 설명이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다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뭐 딴 건 다 좋겠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사인파 하나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 주기가 바뀌고 그런 거 없이 딱 사인파 하나만 놓고 했을 때 얘가
수면파에 요구되는 성질을 만족하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번 수업에서 나옵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풀이의 급수 같은 걸로 풀이의 급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들고 오는 개념이 뭐냐면은 어떤 복잡한 파형이 있을 때 걔를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들의 합으로 나눌 수 있다, 쪼갤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각각의 사인 함수 하나하나가 이제 선형화된 문제에서 각각의 사인 함수 하나하나가 수면파 성질을 만족해요. 그럼 걔네들끼리 다 모아놓은 것도 수면파 성질을 만족할 거잖아요. 그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그럼 네가 사인파 들고 오는 거는 괜찮은데 사인파끼리 더하고 빼고 그거는 괜찮은데 사인파 자체가 수면파는 맞냐? 라고 누가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번 수업에서 찾는 겁니다. 답부터 얘기하자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대에서 다루는 많은 문제들이 그렇듯이 무조건 막 눈 딱 감고 이건 무조건 맞아요, 때려 죽여도 맞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다만 문제를 그놈의 선형화가 또 나오죠. 수면파 문제를 선형화를 했을 때는 사인 함수를 수면파라고 볼 수 있어요. 사인 함수가 수면파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 문제를 선형화했을 때. 근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비선형이잖아요. 수면파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선형화를 안 하고 진짜 수면파를 다루겠다 하면은 걔는 사인파가 수면파에 요구된 성질을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오는 게 스톡스거든요. 스톡스파. 스톡스 파형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면은 비선형 문제에 대한 답으로 쓸 수 있는 수면파 형상이 나옵니다. 뭐 근데 사실 진짜로 어떤 파형이 나오는지는 뭐 사실 모르지만은 이놈의 스톡스 파형도 근데 그냥 풀으라면 못 풀거든요. 그래서 얘도 사인 함수들로 또 근사를 해서 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완전한 수면파를 막 생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는 진짜 작정하고 선형화를 해서 사인 함수 하나로 풀던가 아니면은 몇 개의 사인 함수 합이 묶여 있는 좀 복잡한 파형으로 풀던가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는 거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 우선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몇 번 됐냐?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은 우선 사인 함수 있죠. 여기에 대한 기본 용어 이걸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뭐 파장, 진폭 그런 것들 말고도 원진 동수, 파수 처음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수면파의 요구 성질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그게 이제 사인 함수랑 적용을 했을 때 맞다, 아니다 그걸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2.1장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봅시다. 이제 사인 함수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책에서는 코사인 함수라고 있어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둘이 파형 생긴 건 똑같잖아요. 이게 위상 차이만 있는 거지. 하여튼 이걸로 쓴대요. 여러분들은 좀 친숙하지 않은 식 같은데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사인 함수 먼저 해봅시다. 오메가 t지. 이렇게 쓰는 거는 배웠어요? 배웠나?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오메가 t라고 써요? 뭐 x라고도 쓰고 t라고도 쓰죠. 시간에 따른 함수면 t잖아요. 근데 오메가는 뭐예요? 주기를 2파이로 나눈 거거든요. 2파이에서 주기로 나눈 거. 그래서 시간이 0에서 진짜 주기 t까지 가면은 사인이 여기 안에 값이 뭐가 돼요? 오메가 t에 대해서 0에서 2파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 진동수를 그냥 순수한 시간 차원 앞에다 곱해주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단순히 사인 t라고 하면은 이거는 주기에 대한 게 정보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t라고 해서 한 번의 주기가 되면은 코사인 안에 있는 값이 0에서 2파이까지 같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자주 쓰이는 용어라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해요. 책에서 원진동수라고 정의를 했나? 아 맞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그 다음에 kx라는 게 나오는데 x는 거리에 대한 거예요. 사인 함수를 바닥에 늘어놓으면은 거리에 따라서도 이렇게 꿀렁꿀렁 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파 정에서 파 정까지 거리를 뭐라고요? x에 대해서 우리가 람다 파장이라고 하죠. 람다는 그리스 문자고요. 그리스 문자 중에 알파벳 L에 대응되거든요. 그래서 웨이브 랭스라서 람다예요. 그 다음에 주기는 뭐 나온 김에 시간에서 한 번 끝에서 다음 끝까지의 시간 간격이 주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차원에서는 람다가 시간 차원에서는 주기에 대응돼요. 한 번의 운동이 반복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원진동수랑 똑같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생각할 수 있죠? t 대신에 람다 넣었어요. 얘를 우리가 k라고 쓰고 파수라고 합니다. 아마 이 용어는 다른 수업에서 배웠을 수도 있는데 뭐 안 배웠어도 꼭 기억해 놓으세요. 되게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수업에서 어떤 용어들을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이거 그러니까 사인 함수가 아니면 코사인 함수가 시간에 대한 함수, 거리에 대한 함수로 각각 나올 수도 있는데 시간이랑 거리 둘 다를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지점에 특정한 시간에 이 사인 함수에서의 높이를 구해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합쳐서 이렇게 쓴 거예요. kx 빼기 오메가 t라고. 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플러스 오메가 t라고 써도 되긴 하는데 책에서 쓴 대로 갑시다. 얘를 통째로 합쳐서 대문자 세타라고 해가지고 얘를 위상이라고 해요. 페이지.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점에 어떤 시간을 찍든 간에 걔는 코사인 함수에 대한 어떤 특정한 그 세타 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세타는 kx 빼기 오메가 t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t는 고정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랑 공간을 동시에 표현하려니까 그래요. 어떤 특정한 시간에서 x 변화에 대한 코사인 함수나 사인 함수의 움직임. 뭐 여기에서 표현 가능하죠. t를 얼마로 고정하면 되니까. 반대로 x를 얼마로 고정했을 때 시간에 따른 그러니까 특정한 지점으로 고정을 하고 걔가 시간에 따른 움직임. 그것도 세타로 표현은 가능하죠. 그래서 그 세타라는 변수를 이 시간이랑 공간이 통합되어 있는 변수를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서 위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x랑 t를 같이 따로따로 다루는 거는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렵거든요. 식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로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n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리스 문자로 에타라고 쓰고요. 일반적으로 그리스 문자 y에 대응돼요. n같이 생겼다고 n에 대응되는 거 아니에요. y에 대응되니까 사실상 높이죠. y 방향 높이에 대해서 쓴다라고 보면 돼요. 또 뭐 비슷한 게 요렇게도 쓰거든요. 얘는 x에 대응되고요. 크 사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Z에 대응되는 제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 보다가 XYZ 말고 그 사이 에타, 제타라고 나와도 이거 뭔지 XYZ에 대응은 되는데 이미 그 책에서 앞에서 XYZ를 썼기 때문에 다시 그 변수를 쓸 수 없어서 그리스 문자로 표현했구나라고 알면 돼요. 어쨌든 요것들은 이제 설명은 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수면파에 대해서 사인 함수를 적용할 수 있겠냐, 사인 함수를 적용해서 그 나온 값을 우리가 수면파라고 할 수 있냐 라는 거에 대해서 우선 사인 함수 아니면 코사인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을지를 정의를 했어요. 하나 빼먹은 A는 진폭이죠. 그 다음에 진폭을 2배 하면 파고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몇 분 됐지? 얘기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잘라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위상함수가 있어요. K로 묶어줍니다. 그럼 뭐야? K분의 오메가지? 그럼 K는 2파이를 람다로 나눈 거고 오메가는 2파이를 T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얘 풀어주면 뭐가 나와요? T분의 람다가 되죠? 그러니까 파가 한 번 가는 거리를, 하나의 파장이 가는 거리죠. 파장 한 번 나올 때 가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한 번 반복되는 시간.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리를 반복되는 시간으로 나눠줬으니까 차원은 속도가 되죠. 그걸 우리가 C라고 하고 걔가 뭐냐면은 위상속도라고 정의가 됩니다. 아까 앞에서 위상속도 얘기했죠.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파 형태가 진행하는 속도잖아요. 실제로 걔를 보면은 위상속도가 파장을 주기로 나눈 값이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C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도 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특정한 지점에 고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X를 고정한 상태로 시간이 진행하면은 C, 그러니까 아까 람다 T분의 람다였잖아요. 하나의 주기가 가는 동안 여기 위상값이 그러면은 여기 안쪽이 하나의 주기 0에서 T까지, T가 진행하는 동안 여기 안의 값은 뭐가 돼요? 0에서 람다까지 나오죠. 근데 거기 앞에 K를 곱했잖아요. 아까 이거를. 그러니까 요 전체 값, 어렵다. 얘가 이렇게 하면은 0에서 람다까지 변하고 그 다음에 K까지 곱해주면은 얘는 뭐가 돼요? 0에서 2파이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위상에 대한 하나의 주기가 완성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위상속도라는 개념이 요게 집어넣어도 이 식을 전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물리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인 함수의 기본 용어 코사인, 우리가 수면파에 대해 다룰 때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기본 용어를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이후로는 수면파에 대한 요구 성질을 얘기를 할 거고 한 30분 남았으니까 잘라가면서 하면 다 될 것 같아요.